반가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랜만이다 그지? 온라인 수업이 아닌데 온라인 수업인 것처럼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 수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얼굴을 보지 않았을 때 더 좋은 것도 있다 그죠? 우리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반장이 나눠준 학습지 이거 이용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이 시간 수업을 좀 하도록 합시다. 양해를 바랍니다. 자, 교과서는 5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학습지는 19페이지 배반 사건과 여사건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2시간 동안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률. 그죠? 그 확률의 두 가지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었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긴 했지만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 수학적 확률은 여러 번 반복 시행 가능할 때 전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 즉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우리가 확률을 구했지만 통계적 확률은 그렇게 시행을 반복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직접적인 경험으로 가능성을 체크했어요. 즉 어떤 일이 n번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과연 그 사건은 몇 번 발생했는지 경험치에 의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적 확률과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체크하는 수학적 확률,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달랐다라는 거. 그리고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의 수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충분할 것 같고, 자, 오늘부터 한 3시간 동안에는 이런 확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의 목표는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라는 이거를 알고 실제로는 여기 아래쪽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오늘의 목표. 자, 그 두 가지 목표 잘 챙기고 나서 첫 번째 네모 박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을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건 사이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자, 주사건 A,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집합 기호를 대부분 썼죠. 그래서 집합과 유사하게 A 합집합 B와 같이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이거를 우리가 합사건이다라고 자주 부르게 될 거야. 두 번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린 집합기호와 비슷하게 A 교집합 B라고 표현할 거고 이거를 곱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적극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이 용어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동시에 나오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세 번째 무슨 내용이냐? 두 사건 A, B 중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의 이 곱사건이 뭐가 될 때? 공집합이 될 때 우리는 이 A와 B를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할 거고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줄 거야. 자, 아래쪽 그림 한번 볼까? 표본 공간 안에서 두 사건 A, B가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없이, 즉 교집합이 없이 별도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이걸 우리가 이름 붙여서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겠다는 거지. 이해되니? 관련이 없다, 배반 사건. 자, 마지막 용어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즉 A의 반대편에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A의
여사건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기호는 집합에서 여집합을 표현한 것처럼 A에 C를 붙여서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볼까? A와 A의 여사건은 당연히 공통된 부분이 없어.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위쪽에서 뭐라고 했을까? 그렇지, 배반 사건이라고 했지? 즉 A 자신과 그 바깥에 있는 이 여사건은 당연히 공통된 부분이 없고 서로가 서로의 배반 사건이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방금 했던 네 가지 용어를 이용해서 우리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예제 1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의 표본 공간 S에서 첫 번째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까? 자, A, B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했지. 계산해 봅시다. A는 짝수의 눈 2, 4, 6. B는 3의 약수의 눈 1, 3. 자, 이걸로 비교해 보면 A와 B는 서로 공통된 게 없어. 공통된 게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곱사건이 공집합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두 사건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배반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야. 공통된 게 없다. 두 번째 바라봅시다. A의 여사건을 물었다. 여사건이 A가 아닌 녀석을 다 들고 오라고 했지? A는 2, 4, 6이면 그 외적인 거 1, 3, 5가 여사건이 돼준다. 별 내용 없지? 이 두 가지 용어 기억하면서, 자,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문제 1번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선생님이랑 풀이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내가 없어도 주어진 2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풀어보고, 앞뒤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했던 것처럼 잘 모르는 친구들 도와주면서 그 2분을 잘 써주기를 바랍니다. 필기가 필요한 사람은 화면 보시고, 자, 10초만 더 고민해 볼게요. 문제 1번 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자, 시행이라는 용어는 우리 굉장히 중요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면 시행했을 때 표본 공간은 4개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 알고 출발하자. 그때 첫 번째,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 A,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B,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대. 그때 두 가지를 물었지. 일단 각각의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 판단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A 사건은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라 했어.
자, 앞을 우리 H, 뒤를 T라는 기호를 써버린다고 하면 A라는 집합은 H, H라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사건일 거야. 사건 B는 서로 다른 면이 나오라고 했지? 자, 다른 면이 나오려고 하면 앞, 뒤, 아니면 뒤, 앞 이 두 가지가 될 거고, 마지막 C 사건은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오래.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면 한 개만 나와도 되고 두 개가 다 나와도 되지. 따라서 이 사건은 H, T 뒷면 하나, T, H 순서 바꿔서 뒷면 하나, T, T. 자, 요렇게 세 개가 있는 사건이 실 거야. 그러면 가로 1번 문제 보자. ABC 중 서로 배반 사건인 걸 물었어. 강조해 봅시다. 우리 배반 사건이 공통된 부분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을 얘기했는데 A와 B 공통된 거 없네. A와 C 공통된 거 없네. 그런데 B와 C는 공통된 게 있네. 그렇다면요, 1번에서 물어보는 배반 사건은 A와 B뿐만 아니라 A와 C도 배반 사건이 된다. 이렇게 언급하면 되겠네. 별거 아니지? 자, 가로 2번으로 가보자. A, B, C 중 서로 여사건인 것을 물었다. 여사건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다 들고 온 사건이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C행에서 전체 표본 공간은 4개의 원소를 가지니까 공통된 거 없으면서 합쳐서 4개가 되는 거 누굴까? 그렇지, A와 C가 그렇네. 즉 A와 C가 서로 여사건, 다시 얘기하면 A의 여사건은 C가 되는 거고 C의 여사건은 A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거야. 어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이 용어들 가지고 이제 조금씩 활용을 해 볼 거야.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학습지 두 번째 네모박스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치고 출발할게요. 확률을 계산할 때 덧셈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대. 얘를 한번 볼까? 얘 우리가 뭐라고 읽었지? 합사건이라고 읽었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볼 거야. 자, 천천히 아래쪽 네모박스를 같이 보면서 가면 어느 순간 구해져 있을 거니까 바라봐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표본공간 S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다는 전제를 깔고 출발할게. 확률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건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 집합으로 바라볼 때 A 합집합 B, 즉 합사건의 안쪽에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했던 것처럼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됐지. 자, 근데 이걸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려면 전체를 뭘로 나눠줘야 될까? 그렇지, 전체가 뭔지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NS로 전체를 나눠줘 보자. NS분의 N A 합집합 B는 뒤에 거는 검은색으로 적어볼까? NS분의 NA 양변 똑같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로 나눠줄 거야. NS분의 NB 빼기 NS분의 NA 곱사건 B. 자, 이렇게 체크해보면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묶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다 보일 것 같아. 첫 번째 내용 한번 볼래? 얘가 뭘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확률을 의미했지. A 합사건 B의 확률이야. 그럼 두 번째는 A의 확률이고 B의 확률이고 곱사건의 확률이 되네. 자, 그 결과를 정리해 보니까 우리 확률이라는 거, 합사건의 확률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했던 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사건, 다시 얘기하면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버리면 합집합,
합사건의 확률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어떻게 구하자?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공통된 거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방금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 만약에 여기에 보이는 이 곱사건 A 교집합 B 이 부분이 공집합, 즉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안쪽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당연히 공집합이 될 거고 공집합의 확률은 0이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그럼 뒷부분이 통째로 사라지겠네. 맞아. 따라서 두 사건이 만약에 배반 사건이라면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학습지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 필기해 주시고 이 필기된 부분 오른쪽을 보면 여기 또 새로운 공간이 있죠. 여기에 왼쪽에 작성했던 부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내용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요거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예제 2번 나랑 풀어보고요.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해결해 보는 걸로 합시다. 예제 2번입니다. 가로 1번 A 합집합 B 두 집합의 합사건의 확률을 물었다. 우리 잘 알지? 얘는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럼 확률의 값을 알면 바로 적으면 되겠네. A의 확률 2분의 1, B의 확률은 3분의 1이고 곱사건의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땅땅땅. 이제 계산합시다. 통분하면 3, 2, 1. 정답은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가 정답이겠죠. 별거 아니지? 이게 덧셈 정리다. 자, 두 번째 봅시다. A 합사건 C의 확률 똑같이 계산을 해 나갈 건데 위쪽에 잘 읽어보니까 친절하게도 바로 위에 돼 있지. A와 B는 무슨 사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면 A 교집합 C가 뭐다? 공집합이다. 그러면 A 곱사건 C의 확률은 뭐다? 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의 확률과 C의 확률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끝. 따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2분의 1과 3분의 1만 더해주면 된다. 6분의 5가 정답이 돼주겠지. 자, 지금 예제 2번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이 확률의 덧셈 정리야.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체크하고 있지. 공식 잘 챙겨보고 지금부터 뒷면에 나와 있는 문제 2, 3, 4, 5번까지 가능하다면 심화 문제까지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조금 있다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시고요. 같이 확인합시다. 시작! 필기가 필요한 사람은 화면 다시 보고 수준별 문제까지 넘어가는 친구들이 마지막 문제는 빠르게 정답만 찾지 말고 서술형 문제라 생각하고 그 풀이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적어보는 습관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뒤에 잘 안 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친구들이거든. 조금씩 도와주고 조금 이따 같이 풀이를 할게요.
자, 10분 정도 시간을 충분히 쓰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2번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읽어봅시다. 구민센터의 전체 수강자 중 헬스 강좌의 수강자는 전체 4분의 3이다. 자, 이 부분부터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전체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전체 수강자 중에서 헬스 강좌 이용 비율, 즉 상대적인 이용 비율이 4분의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확률, 한 사람을 고를 때 헬스 강좌 수강자일 확률이 4분의 3이다 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 자, 그때 수영 강좌는 전체 2분의 1, 헬스와 수영 강좌 모두 이용하는 사람은 3분의 1이 된대. 그때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는 시행을 할 때 헬스 또는 수영 강좌 수강자일 확률을 물었어. 자, 헬스 이용자일 사건을 내가 A라고 하고 수영 강좌 이용자일 사건을 B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찾을 사건은 A 합사건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A 합 B의 확률은 우리 덧셈 정리해서 공부한 것처럼 A일 확률과 B일 확률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기만 하면 되네. 자, 근데 A 헬스는 4분의 3이고 B 수영은 2분의 1이고 헬스와 수영의 교집합 공통된 거 모두 이용자는 3분의 1이래. 그럼 다 됐네. A 4분의 3, B 2분의 1, 곱사건 3분의 1. 자, 이것만 계산하면 끝. 통분합시다. 12분의 9 더하기 6 빼기 4가 돼줘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12분의 11이 돼준다. 자, 말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수식으로 사건의 합사건으로만 해석되면 어렵지 않게 진행될 부분이네요. 3번 문제 갑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데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9가 될 확률을 물었어. 똑같이 생각해보자. 합이 3이 되는 사건을 내가 A, 합이 9가 될 사건을 B라고 하면 A 합사건 B를 물었어. 그렇다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일일이 적지 않을 거예요. 위쪽에 나와 있던 이 부분처럼 이 공식을 그대로 써 나갈 거라고. 그럼 생각해보자. A가 될 확률. A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돼야 돼. 그럼 눈의 수의 합이 되는 경우는 1, 2가 나오든지 서로 다른 두 주사위니까 순서가 바뀐 2, 1까지 포함이야. 즉,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 곱하기 6. 이게 전체겠지? 표본 공간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두 가지 36분의 2가 A의 확률이야. 같은 방법으로 PB 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 찾아볼까? 3, 6, 4, 5, 5, 4의 마지막 6, 3까지 4개네. 36개 중에서 4개가 PB야. 근데 우리가 찾을 그 합사건이 각각의 확률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빼줘야 되는데 이 A 교집합 B라는 이 곱사건을 생각을 해보자고. 눈의 합이 3과 9가 되는, 동시에 3과 9가 합이 될 수는 없지. 공집합. 두 사건은 무슨 사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인 경우는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기만 하면 끝. 따라서 36분의 2와 36분의 4를 더한 36분의 6,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충분히 찾겠지? 계속 반복해 나갈 거야. 4번, 5번은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할게. 자, 문제 읽어보지 말고 끝을 보자. 이 학생이 A 또는 B 메신저에 가입할 확률 단축을 시켜볼게. 또는이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할 거야. A가 될 확률부터 체크하자. 어딨노? A 5분의 3. B가 될 확률. B는 3분의 1.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의 확률은
곱사건의 확률을 뺄 거야. 두 통신사에 메신저에 모두 가입된 확률을 빼달라고. 따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5분의 3이네. 5분의 3에 B 3분의 1에 곱사건 6분의 1을 빼주면 된다. 정답 체크합시다. 30분의 18 더하기 10 빼기 5가 돼서 30분의 23이 우리가 찾을 정답. 똑같은 상황이야. 마지막 문제 5번까지 가보자.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한 장을 고를 때 30의 약수이거나 7의 배수일 확률을 물었다. 30의 배수, 합사건 7의 배수에 하나씩 구하자. 30의 약수인 경우 30의 약수는 누군지 체크해볼까? 1, 2, 3, 그 다음 뭐 있어? 5, 6, 10, 15, 30 몇 개일까? 8개. 자, 따라서 우리가 찾을 확률은 30개 중에 8개입니다. 누가? 30의 약수가 될 확률. 두 번째, 7의 배수를 체크하자. 7의 배수는 7, 14, 21, 28, 4개. 전체 30개 중에서 4개, 30분의 4가 확률. 그런데 합사건의 확률이잖아.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빼랬지. 30의 약수이면서 7의 배수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있냐 이거야. 없잖아. 없으니까 요거 두 개는 서로 배반 사건. 그렇다면 내가 찾고자 할 확률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 30분의 8과 30분의 4를 더한 30분의 12, 5분의 2가 정답이지. 자, 이 정도 내용이면 우리 오늘 공부한 확률의 덧셈 정리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야. 자, 조금 더 욕심을 내보기 위해서 마지막 심화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앞에까지 5번까지 안 된 친구들은 복습을 해 주시고 충분히 된 친구들은 심화 문제 고민하고 이 문제 같이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심화 문제입니다. 집합 A가 다음과 같을 때 1부터 50 사이에 난 임의로 하나의 정수를 선택한데 표본 공간 몇 개? 50개. 그때 2차 방정식이 정수해를 가질 확률을 물었어.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가 되려면 일단 계산해 볼게요. 3, 2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 엮어버리면 3x 빼기 A, 2x 빼기 A는 0. 해 나왔네. x는 3분의 A와 x는 2분의 A. 이게 우리가 찾을 해야. 그런데 이 해가 무슨 해가 되도록? 그렇지. 정수가 되도록. 정수가 되려면 여기에 보이는 3분의 A가 정수. 즉 A는 뭐가 돼야 돼? 3으로 약분하고도 정수가 돼야 되니까 A 자체 값이 누구의? A는 3의 배수가 되어줘야 돼. 앞에 게 정수가 되려면. 그럼 뒤에 거는 마찬가지지. A가 누구의 배수? 그렇지. 2의 배수가 되어줘야 돼. 그럼 체크해보자. A가 3의 배수가 되면 앞에 거는 정수. A가 2의 배수가 되면 뒤에 거도 정수.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된다는 또는 이란 말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A가 3의 배수가 되든지 또는 A는 2의 배수가 되면 된다. 다시 얘기하면 A가 3의 배수 또는 A가 2의 배수가 되면 된다. 그 확률을 구하여라.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해보자. 이 사건을 내가 A 3의 배수 되는 거, 2의 배수가 되는 걸 B. 내가 찾고자 할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먼저 3의 배수가 될 확률부터 체크할게. 전체 표본 공간이 몇 개? 50개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인데? 3 곱하기 17하면 51이네. 그럼 16개 더하기 2의 배수는 몇 개인데? 25개. 빼기 두 사건의 곱사건 공통된 거.
즉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거 누굴까? 그렇지, 6의 배수잖아. 6의 배수가 될 확률을 빼주면 되네. 전체 50개 중에서 6의 배수는 몇 개? 10. 아니네. 6의 배수는 10개가 아니네. 그냥 8개. 그럼 정답 다 나왔지? 50분의 41 빼기 8이 돼서 50분의 33이 우리가 찾을 최종 정답이 될 거야. 자,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지만 끝에서 물어본 내용이 합사건에 대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합사건의 확률 덧셈 정리로 연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좀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확률의 덧셈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여사건의 확률로 같이 얼굴 보고 진행하는 걸로 해요.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안녕.